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의 마지막 날 김진의 투자캠프 주간 국내 글로벌 투자의 정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주간 시황을 하루 못했는데요. 안 그래도 좀 시장이 조정장이어서 많이들 불안하셨을 텐데 한 주 빼먹어가지고 좀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12월 시작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이제는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마지막 남은 12월의 첫 주, 저의 주간 시황과 함께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절 시즌이어서 목요일은 휴장이었고 금요일은 반장만 열렸습니다. 그래서 나름 한산한 그런 한 주였는데요. 그 속에서 약간 좀 투자 아이디어로서는 고민할 부분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 이것들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좀 이번 주 내내 고민을 발전시켜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중에 뭐 증시 토크나 뭐 테마파크 형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주간 시황 미국 부분, 이 부분은 최대한 주식시장 흐름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S&P 500 지수인데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간 내내 계속해서 한 주 내내 상승했던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는 좀 반장만 열린 상태였고, 그래서 신뢰도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은 뭔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찌됐던 미국 증시는 일주일 내내 회복을 하는 그런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등의 형태를 좀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11월 중순 동안 하락했던 것보다 더 가파른 형태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아주 단기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특별하게 완전히 단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만, 일단 변곡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조정보다는 더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 하락 추세에 대한 위험은 충분히 제거한 반등이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하락 위험은 상당히 제거된 상태라고 정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미국 증시, 지난주 미국 증시가 전체로 보여준 의미에서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부터의 관전 포인트는 이것이 빠르게 다시 재상승으로 전개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박스권 형태로 기간 조정의 형태를 보여줄 것인가, 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일 건데요. 요거는 어떻게든 그래도 전반적으로 내부적인 종목별 흐름을 통해서 가늠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우린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종목군들 흐름을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금 반도체 지수인데요. 반도체부터 조금 보게 되면 인텔, 그리고 그다음에 브로드컴, 그다음에 또 장비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이 고가 갱신의 상승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9월 랠리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는 시클리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하기는 했습니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램 리서치 뭐 이런 종목들 상승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주 전격적인 상승 전환의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가장 핫한 이슈가 알파벳의 TPU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일주일 내내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고, 그렇게 강한 형태는 아닙니다만 지속적으로 단기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지수 내에서도 종목별로 보면은 굉장한 종목별 차별화가 있었던 것 같네요. 네트워크 하드웨어를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셀레스티카, 그리고 시스코 같은 종목은 상승 추세 내에 있는 흐름이죠. 하지만 델, 아리스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있었던 하락에 대한 반등 정도만 나타나는 모습이고, 뭐 현재 상황에서 아주 본격적인 상승 전환의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이제 빅테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결론적으로 빅테크도 여전히 종목별 차별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종목으로, 가장 핵심의 종목으로 떠오른 알파벳은 이렇게 이제 애플과 함께 계속해서 고가 랠리 상승 추세의 형태이지만,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같은 경우에는 단기 하락에 대한 반등 정도의 상승만 나타났고, 사실상 상승 추세의 형성이나 복원 같은 흐름은 없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이 하락 추세가 완전하게 종료되는 시그널까지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빅테크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추세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런 종목별 차별화 형태는 이제 AI 인프라 하드웨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전력 발전기로 좀 구분해 볼 수 있는 영역이죠. 이런 캐터필라, 그리고 컴민스,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분명한 상승 추세입니다. 하지만 원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탈렌에너지 지난주 상승했지만 조정권 내의 모습인 것 같고요. 가장 실적이 좋다고 얘기하는, 실적이 안정적이라고 얘기하는 BWXT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반등은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인 상승 추세의 전환, 이런 흐름들은 나타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력기기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튼 코퍼레이션이나 GE 버노바를 보게 되면 지난주에 그래도 1년의 상승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본격적인 상승 전환의 그런 시그널들은 나타나지 못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결국 AI 인프라 하드웨어를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종목별 차별화가 많이 나타났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경기 민감주, 금리 민감주 같은 경우 보면 지난주에는 사실 뭐 나스닥에 대비해서 AI 관련 종목들에 대비해서 크게 약하지 않았고요. 거의 못지않은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보시는 게 이제 러셀 2000 지수인데 S&P 500만큼이나 빠른 회복이 나타나고 있죠. 가장 특징적이고 가장 추세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들 중에서는 자동차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M, 포드 같은 종목은 상승 추세 내 모습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승 탄력이 중장기적으로 조금 둔화되는 듯 하는 것이 보여서 좀 걱정스러웠던 은행주들도 단기에 빠른 상승을 보여주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 둔화되었던 탄력이 다시 강화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 정도까지는 해석되는 그런 단기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민감주들도 모두 다 추세적으로 이런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시면 소재 섹터들을 보시면 이렇게 비추세 내에서 등락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건 맥모란입니다. 거기에 소비 유통 섹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단기 하락에 대한 반등 정도만 나타나는, 부진한 단기 하락 추세에 대한 반등 정도만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에서도 종목별로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내부 흐름들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지난주 이제 전반적인 회복이 있었긴 했지만, 추세 관점에서 보면은 종목별 차별화가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분명히 고가를 갱신하는 랠리 형태의 주식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빠른 재상승 개연성도 존재하고 있는 미국 증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의 수가 아직 압도적으로 많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단기 반등이 진행되긴 했지만 상승 추세 형성이나 상승 추세로의 복원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요원해 보이는 핵심 주요 종목군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상승 전환을 아주 낙관하기는 어렵다고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박스권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섹터 안에서도 지금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 증시의 내부 흐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재상승이냐 단기 박스권 형태냐, 요걸 가늠하기에는 충분한 시그널이 내부 종목별 흐름에서 나타났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외적 요인, 증시가 반등할 수 있었던 외적 요인들을 하나만 좀 살펴보게 되면요. 결국 지난주에 증시가 이렇게 빠르게 반등했을 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뭘까? 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뭐 내부적으로는 알파벳의 TPU 이슈가 가장 강력한 이슈였지만 외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지금 2년물 금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리의 안정이 가장 궁극적인 증시 반등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주에 나타났던 시중금리의 안정은 그동안 급격하게 경색됐던 통화정책의 기대감이 다시 기존 경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금리 안정이었기 때문에 증시에 주는 영향이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좀 뉴스 효과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죠. 그 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인 케빈 하셋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12월에 지목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점, 이 부분도 역시 시중금리 안정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 케빈 하셋은 사실 감세, 규제 완화, 관세 정책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친 트럼프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되게 되면 보다 속도를 높여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하고 있는 거겠죠. 대신에 이 케빈 하섹 같은 사람은 통화정책 실무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연준 내 갈등이 좀 강화될 여지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를 그래도 강력하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케빈 하셋이 만약에 연준 의장으로 임명되게 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시장이 환호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에 반등에는 이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내부적으로는 종목별 차별화가 여전히 유지되는 흐름이었지만 분명히 전체적으로 보면 단기 하락 위험은 상당히 제거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그런 상승의 일주일이었습니다. 충분한 안정의 확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고민은 빠른 재상승이냐 아니면 박스권 유지냐 이거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은 지난주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극도의 단기 하락 위험은 그래도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안정의 확보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의 투자 관점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낮은 주식 비중보다는 조금은 더 높은 비중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투자 관점 수정만 진행을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후 전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재상승이 되면 빠르게 좀 주식을 더 늘려내는 작업,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박스권으로 전개된다고 하면 안정 조정 수준을 확인한 상황에서 올려놓은 주식 비중 정도만 유지하는 흐름, 뭐 그런 흐름들을 전개시켜 나가면서 이후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간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전 투자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겨울학기 모집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채널에 오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리 과정은 제가 프랍 트레이더로서 현역 시절에 사용했던 투자법을 그대로 여러분과 공유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주식을 사면 100%또 팔면 빵 퍼센트 뭐 이렇게 극단의 주식 비중 전략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랑 함께 하시게 되면 실제로 시장 변화 상황에 따라서 차분하게 비중을 늘리고 또 비중을 축소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과 공유하는 포트폴리오 역시 사실 늘 주식을 100%로 하는 모델 포트폴리오, 이건 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포트폴리오가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현역 프랍 트레이더였다면 구사했을 것 같은 주식 비중과 이에 따른 포트폴리오 전략을 계속해서 현실감 있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제 실력이 완벽하게 뽀록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그 긴 시간 동안 프랍 트레이더로서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투자법이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단순히 포트폴리오만 공유하는 그런 리딩방 같은 과정은 절대 아닙니다. 매일매일 제가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래서 어떤 고민을 통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지를 다 공유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또한 우리 과정에서는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홀로 서서 평생 동안 재테크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기초 학습 과정도 주식 투자 철학에서부터 매크로 학습까지 제가 과거 현역 시절에 동료, 후배 직원들을 교육했던 커리큘럼 그대를 VOD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고 교과서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더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과정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 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리딩방 같은 그런 과정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 안 가지셔도 되고요. 대신에 저와 함께 평생 투자할 수 있는 투자법을 연마를 해서 결국은 홀로서기를 하고 싶은 분들을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터디 운영진에서 11월 한정으로만 적용되는 혜택을 따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늘까지만 적용이 되니까 고정 댓글 링크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고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나라 시장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정체 내 등락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은 현재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보다도, 그리고 아시아 시장보다도 상대적인 약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약세가 전개되게 되면 심리적으로 보면은 실망하기도 쉽고 시장 전체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현재 지금 우리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상대적 약세는 비록 이제 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아웃퍼폼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내 주간 시황은요, 우리 시장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대적인 약세 요인들을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말씀드려 볼 예정에 있습니다. 금요일날 지금 보시는 건 코스피인데요. 금요일날 반장이었지만 결국 미국 증시는 추가 상승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미국 증시의 흐름을 선반영했다고 한다면 우리 시장도 금요일날 약세가 아니라 좀 상승을 보여야 했죠. 근데 아시는 대로 금요일날 1.5% 정도의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시 주요 지수의 경우 21선을 상향 돌파하는 빠른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도 보게 되면 일본은 그래도 21선에 근접하는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만은 21선을 상향 돌파하는 그런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확실히 상대적으로 약세를 단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를 좀 선반영하는 흐름이 있었으면 상대적인 약세 강도가 크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금요일날 우리 시장은 완전히 반대였기 때문에 상대적인 약세 강도가 비교적 좀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대적 약세를 두고 우리 시장만의 특별한 부정적인 하락 이슈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런 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이제 상승 전환이야? 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매크로 전체에 뭔가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상대적인 약세는 분명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락 추세 위험이 강해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약세 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예정인데요. 지난주에 증시는 사실 그렇게 큰 변동성 증가가 없었지만 좀 채권 시장은 달랐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우리나라 3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변동성의 증가가 있었던 게 채권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급등의 이유는 금통위 때문이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금통위는 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는데 이외에 통화정책 방향 문구라고 하죠. 이 통방문의 문구를 해석을 해보자면 금리 인하 사이클의 완전 종료로까지 해석되는 문구 변경이 있으면서 이게 금리 시장에 급격한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채권 보유자들이 이 금통위를 보고 결국은 강한 손절매를 보여주면서 목요일날 이렇게 강한 급등이 있었던 거고요. 금리의 급등이 있었던 거고요. 또 이에 대한 역작용이 금요일날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려야 나름 좀 공부가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 주간 시황이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만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일단 계속해서 연기되던 금리 인하가 결국은 종료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궁극적인 유동성 환경의 첫 번째 조건, 즉 시중 유동성의 지속적인 공급이 더 이상은 확대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부분으로 귀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시 유동성 환경의 개선 기대는 일단은 악화되는 이벤트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증시로 유입되는 유동성 환경의 두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ETF를 통한 증시자금 유입도 오른쪽에 보시는 코덱스 200의 거래량을 보면은 확연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확실히 이제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죠. 물론 거래량의 축소가 증시에서의 자금 이탈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주 강렬하게 유입되던 이 유동성 유입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요 정도까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유동성 환경이 조금 둔화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좀 직간접적으로 우리 시장 증시에 상대적 약세를 만들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모멘텀이 하나 있었는데요. 배당 분리과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여야는 배당 소득 분리과세 합의안을 발표를 했죠. 지금 왼쪽에 보시는 표에서처럼 기존의 정부안 과세 표준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보다 3억 원을 초과하는 과세 구간에 대한 한계 세율이 기존의 38.5%에서 27.5%로 내려간 점은, 이 점은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배당 기업 요건 자체는 굉장히 더 강화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직전 평균 대비 5% 이상의 증가 기업이 이제 고배당 기업으로의 요건이었었는데, 정부안으로 이게 직전 연도 대비 10% 이상의 배당 증가로 더 강화되었습니다. 요거를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고배당 기업으로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자사주 매입의 유인이 떨어지는 요소입니다. 자사주 매입보다는 배당을 더 많이 해야 고배당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당 분리 과세를 위해 자사주 매입이 줄어들 여지가 발생한 이벤트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번 여야 합의를 통해서 결론난 이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시장이 아주 강력하게 환호할 만한 그런 결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금융을 중심으로 한 이 정책 관련주들의 상승이 강하지 못했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ETF를 통한 증시의 유동성 유입도 둔화되는 요인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외적인 배경에 관한 문제였다라고 하면, 이제 실제 내부 흐름을 좀 보고 싶은데요. 우리 시장 종목별 흐름상 전체적으로 글로벌 대비해서 상대적 약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뭘까? 실질적으로요. 이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냥 SK 하이닉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나름 21선 수준까지 회복을 해낸 상황에서 금요일날 조정을 보였죠. 하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정도 수준의 회복도 보이지 못한 상황에서 금요일날 다시 약세를 보였고, 결국 이런 하이닉스의 부진이 우리 시장 상대 약세의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흐름만 놓고 보면 사실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단기 하락 추세도 제대로 제거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 정도의 단기 부진 상황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시클리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서 봤듯이 최소한 단기 하락의 위험은 그래도 벗어나는 정도의 상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시클리컬 반도체 전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상대적 약세의 요인은 딱 하나, 그냥 그동안 하이닉스가 가장 압도적인 상승을 보였기 때문인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지난 9월 이후의 랠리에서 글로벌 대표 시클리컬 반도체의 주가 상승률을 비교를 한 건데요. 역시나 보시면 하이닉스가 가장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램리서치, 삼성전자의 순입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HBM의 지배력을 내년부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와 나누어 가질 위험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지금 현재 상황은 메모리 반도체 전체 업사이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하죠. 이것 때문에 이후에 하이닉스의 상대 강세가 둔화될 위험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후에 전개되는 거에 대한 예측일 뿐인 거고요. 현재 상황 그래도 가장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하이닉스의 상대적 약세는 그냥 그동안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이닉스가 가장 강했기 때문에 유사한 업황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더 큰 것이다,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는 나름 지수 전체로 보면 빠른 상승 복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다시 이게 9월처럼 시클리컬 반도체가 이런 빠른 상승 추세의 복귀 상황에 시장의 중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하이닉스의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라고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결국 우리 시장 퍼포먼스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하게 지난 9월 랠리
에서부터는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상황 우리 시장이 지금 상대적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유동성의 요인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조금 미진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가장 많이 오른 부분이 지금 상대적 약세를 만드는 큰 요인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결론 및 투자 관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상대적인 약세의 이유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우리 시장만이 하락 추세를 보일 위험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지금 상대적 약세지 절대적인 약세 위험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유동성 환경의 위축이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이를 다시 한번 유동성 유입으로 끌어올릴 만한 정책 모멘텀 역시 조금은 애매한 상황이고 어찌 보면 조금은 기대보다 못 미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상대적 강세가 컸던 현재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의 상대적 약세는 따지고 보면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시장의 재상승 방향성은 현재로서는 그냥 다시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 시점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나 글로벌 증시가 다시 재상승을 보일 때 시클리컬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 하나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강한 정책 모멘텀이 다시 형성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후의 상승 강도에서 상대적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투자 관점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미국보다는 조금 여류에 두고 본격적인 상승 전환 시점에서 유동성 유입의 속도 그리고 글로벌 시클리컬 반도체의 동향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그런 태도가 지금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태도이다 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예고한 대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조금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해 보이고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저의 고민을 발전시켜서 주중 영상을 통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올라오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정말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진행하고 있는 실전 투자 스터디 겨울학기도 모집 중에 있으니까 정말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추세 추종 투자 전략을 익혀서 이걸 정말 평생 써먹는 투자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 한 달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합니다. 올해 마지막 남은 한 달 우리 찐생 여러분 정말 화이팅입니다.